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캐스트를 이제 올리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은 저는 내신 휴관 기간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빡세게 딱 옷도 갖춰 입고 이렇게 캐스트를 찍는 건 아닙니다. 휴관 기간이라서 이제 현장 촬영을 하러 나오긴 했지만 현장에서 원래 수업을 할 때만큼 이제 빡세게 옷을 입고 막 그러고 있질 않아요. 좀 나름 편안하게 옷 입고 있는 거 양해를 좀 구할게요. 6평 이후 학습법을 캐스트로 제가 이제 좀 시리즈로 찍어서 올리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캐스트고, 이번에는 좀 학생들이 성적대가 괜찮은 학생들이 했던 질문들을 위주로 몇 개를 좀 준비를 해봤어. 이번 6평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은 아니다 보니 점수대가 좀 괜찮게 나온 학생들이 불안했나 봐. 오히려 이제 시험이 쉬워서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나온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제가 답변을 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 극상위권 학생들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항상 만점 나와, 뭐 그런 친구들이 뭐 굳이 Q&A를 물어보는 걸 내가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나름 상위권인 학생들, 거의 이제 1등급 나오는 학생들, 혹은 좀 1등급인데 좀 불안한 학생들, 혹은 2등급 후반대 나오는 학생들, 그 친구들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 얘는 뭐 순삽 듣고 난 다음에 여기는 좀 체계화됐고 풀이도 괜찮다. 근데 지금 이제 예측 포인트는 이거야. 육모 때문에 지금까지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했었어. 근데 영어 공부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이틀에 한 번씩 공부해도 될까? 요번에 6평 95점 나왔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이 이제 약간 특수한 경우지만 기본은 이겁니다. 자, 육모에서 영어 성적이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과목이 좀 슬퍼. 좀 다른 과목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수가 좀 슬프거든. 그럼 시간 지나면 다른 과목 때문에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조금 줄여도 될까요? 그럼 이러면 영어를 좀 줄여도 될까요?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 비추. 이거 너네가 착각을 안 하셔야 되는데, 육모 성적이 잘 나온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 근데 지금부터 영어 학습을 확 줄여. 앞으로 성적이 또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시키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또 이제 내가 캐스트의 댓글들을 좀 예측을 좀 해보면 밑에서 또 설치는 친구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 뭐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1등급 계속 나오면 개추. 좀 그런 걸로 좀 나대지 마. 그런 걸로 좀 캐스트에서 안 설쳤으면 좋겠고, 좀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옆에서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 나는 고등학교 내내 모의고사를 쳤을 때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 나는 국어 영역, 우리 때는 이제 언어 영역이었죠. 120점 만점이었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를 내가 살면서 제일 못 쳐가지고 110점 딱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는 114점 밑으로 점수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냥 공부는 그냥 간만 안 읽기 양치기만 하면 돼. 내 경우는 그랬어. 너 그 말 들을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사람마다 처해 있는 조건들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좀 이제 빡세게 해봤더니 6평의 점수가 좀 괜찮아 하는 친구들은요, 네가 해왔던 감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습량을 줄이면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가 좀 높을 때 여파가 딱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하셨으면 조금 더 분량을 줄여서 한 45분씩, 30분씩 이렇게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이틀에 한 번은 비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공부하는 거랑 이틀에 한 번씩 1시간 몰아서 공부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어학 과목은요. 제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학 과목은 매일 꾸준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원래 공부하던 분량을 3분의 2 정도씩 줄이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건 유지하도록 하세요. 됐죠? 결론! 안 된다잉? 영어는 가능한 선이라면 매일 꾸준히, 이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따가 보게 될 질문과도 관련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보시면 작년에도 봐보세요. 계속 6, 9 다 1등 나왔어요. 수능까지 건드리지도 않았대요. 봐세요. 수능에서 2등급. 최종 못 맞췄다고.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니까. 근데 얘가 또 이제 지금 또 보니까 5월 덮고 6모 다 9, 6이 나와가지고 할지 말지 고민이 있다. 근데 감으로 쳤는데 봐, 수능에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 친구 똘똘한 거예요. 이미 한번 실패를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 지금 여기 캐스트에서 댓글 달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을 거니까 내가 그래서 설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등급이야. 너 수능까지도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감 떨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맡겠어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여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현장에 인원들이 좀 줄고 했다 하더라도 제가 평균적으로 현장에 매달 상주에서 보는 학생들만 해도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학생들 보면요, 계속 점수 고공행진하다가 수능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N수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전년도에 선생님 저는 계속해서 점수 1등급이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가요, 계속 점수 났다가 갑자기 뛰었어요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착각 안 하셔야 될 게, 뭐 수능 당일날 컨디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수능 당일날은 네가 컨디션 좋은 상태로 영어 과목을 시험을 칠 확률보다 컨디션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영어 과목 시험을 칠 확률이 되게 높아. 일단 수능 당일날 국어가 쉽게 느껴질 확률이 없거든. 그게 수학에는 영향 안 미치겠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네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원래 평소 실력대로 보는 과목이에요. 이제 문제는 영어야. 국어 좀 못 쳤던 것 같은 거, 수학에서 문제 계산 실수했던 거 다 영어 시간에 다 떠오르고 다 여파가 옵니다. 너네 영어 모의고사 쳐봐서 알잖아. 영어 시간 집중돼요? 영어는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딴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것도 다 어떻게 감안할 거냐고. 결론 이거야. 이렇게 감으로 계속 눈으로만 풀고 이렇게 풀던 친구들은요, 컨디션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면 점수가 확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기초가 되게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기초부터 하는 건 나는 비추. 물론 네가 기초부터 쭉 다 들어주면 내 살림에야 도움이 되겠지. 우리 애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줄 수 있겠지. 근데 비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결론, 이런 상위권 학생들은 매일 꾸준히 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정도 점수들 있잖아요. 별다른 영어 공부 안 했는데도 계속 이 정도 나오면요, 매일 꾸준히 문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네가 현재 기준 현재 고정 1이야. 여기서 고정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 90점, 91점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 94, 5점은 계속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요, 문제풀이만 매일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대체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없다면 문제풀이만 꾸준히 하세요.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문법, 용어 막 배우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감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강사야, 문풀만은 뭘 할까? 뭐 월간지가 구매되어 있다면 월간지를 하셔도 됐고요. 아니면 정식엔제 요거랑 기출이랑. 됐죠? 기출을 이미 보신 적이 있다면 기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엔제만이라도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아무래도 좀 킬러, 준킬러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만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한 95, 6점 나오는 친구들이라더라도 네가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만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정답률이 평소보다는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감을 유지하거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친구인데 2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88점. 수능 전에 이제 바짝 공부해가지고 감 올려가지고 점수를 좀 받은 경우인데, 이제 6평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기 같은 건 괜찮은데, 듣기를 하나씩 틀린다라는 겁니다. 듣기 공부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들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 지금 질문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공부를 많이 쉬었잖아. 공부 안 했잖아. 근데 네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고2 초에 이제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찍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안 했던 거거든. 이 친구가 딱 이거야. 고2 초에 나는 영어 1등급을 찍었으니까 영어를 잘할 거다, 계속. 고2 초에 영어 1등급을 찍은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제 콘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고1, 2 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과목은 당연히 수학, 그죠? 그 다음이 보통 영어예요. 내신이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꼬박꼬박 동네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를 해왔거든. 어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근데 네가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받는 모의고사 점수를, 그 받는 모의고사라는 게 학원에서 치는 고3 모의고사, 수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네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되고 영어를 접하고 있으니까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영어를 안 해도 계속 잘 나오겠지. 착각입니다. 마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모의고사에서 영수는 계속 만점이었다니까. 그럼 나는 그때 수학 실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거야. 완전 착각이죠. 내가 유지가 되려고 있을 리가 있나. 수학 안 한 지 20년 됐는데. 선생님 너무 극단적인데요? 아니,
1년 내내 영어를 놓은 너한테는 왜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 똑같아. 너 지금 영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봐봐. 한점 바짝 공부해가지고 겨우 88점 맞는 거 정도가 다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야, 듣기가 문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영어 하시면 올라올 거야, 너. 이거 아마 100% 장담하는데 특히 대화 이후에 이어질 대답 문제 틀려온 이유가 뭔지 얘기해 줄까? 대화 이후 이어질 대답 문제들은 보통 문제와 문제 사이의 간격에서 선지를 읽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쫓겨요. 읽는 감이 떨어지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못 읽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야. 너 듣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영어 공부 자체를 안 해서 좀 문제일 거야. 그냥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감을 익히도록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강의도 좀 들을 생각인 것 같은데 강의를 듣든 뭘 하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가 포인트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데 보통은 요렇게 순삽 하나, 빈칸 2개, 어법 밑줄. 그래서 2등급. 딱 여기 이제 2등급 표준이죠. 보통 이쪽에서 많이 틀리죠. 당연수는 88, 이번 6번 87. 딱 이제 점수 비슷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밑줄 요약문 장문 듣기를 틀렸대.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이상한 건가 하시는데 빈칸은 항상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시험 자체는요. 지금 여기 질문한 것 같이 영어를 좀 진지하게 덤비는 친구들도 있지만 약간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참가 의의를 두고 시험만 치려고 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영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다 시험 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근데 그렇게 등급대가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 항상 시험 문제를 풀면 시간이 모자라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뭘까? 빈칸이에요. 빈칸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친구들도 많은 영역이지만 애초에 뒤로 빼놓고 문제를 풀다 보니 쭉 찍어서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빈칸의 오답률은요 조금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빈칸 수업만 하고 있으면 한 2, 3등급 정도 되는 애들만 쭉 모아놓고 수업을 하더라도 빈칸 문제만 딱 보고 한 문제씩만 풀려보면 정답을 꽤 높게 나와야 돼. 근데 실제 시험장 성능률 되게 낮고 막 이런 경우들 많단 말이야. 그게 왜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빈칸은요 평소보다 조금 쉽게 문제가 나왔던 게 맞습니다. 조금 쉬웠다라고 보셔도 맞아요. 근데 네가 틀린 요번에 있잖아 요약문이나 장문은 내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둘 다 어려운 유형이 맞았어.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는 사실은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순서도 좀 쉬웠던 거 맞았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자꾸 글이 튕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영어 매일 꾸준히 하라고 했잖아. 현재 고정 1등급 즉 94, 5점 나오는 친구들은 문풀만 해도 된다라고 했어. 근데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하, 약한 유형이 애매한 1, 2등급.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 항상 자기가 이제 빈칸이랑 순서 삽입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가끔씩 요약문도 틀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글 읽기 수업 들으세요. 무조건 강추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결국은 읽기 싸움이에요. 수능의 본질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능 영어는 항상 듣기 문제 빼고 나머지는 잘 읽고 이해하면 풀리는 문제들이라고요. 사실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 요번에 좀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요약문, 장문 이쪽 파트들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빈칸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틀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친구도 그래서 요번에 봐봐. 요번에 빈칸이 쉽게 느껴진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잘 읽혔다라고 했잖아. 익숙한 내용이라고. 글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잘 읽히는 거라고요. 됐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1, 2등급이 애매한데 애초에 틀리는 유형이 애매한 친구. 나는 순삽만 몰빵이에요. 빈칸만 몰빵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순삽 빈칸이 약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요약문도 틀렸던데요. 장문 독해도 틀리던데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글 읽기 수업을 들으세요. 됐죠? 제가 지금 요 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가 이미 고정 1등급이 나오고 있어. 근데 영어에 좀 불안감이 있어서 매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습량을 매일매일 가져가는 건 기본으로 가져가시되 특별하게 고정 1등급 정도가 나오면 강의보다는 네가 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식 엔제 같은 걸로 문제풀이만 벅벅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 가서 조금 불안하면 실무 풀면서 또 이제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도 돼요. 막판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벅벅 문제만 푸셔도 됩니다. 다만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애매해. 나는 틀리는 유형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친구야. 그런 친구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글 강좌로 가세요. 됐죠? 자, 요게 제가 요번 육모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던져주는 솔루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학습량을 조금 늘려서 성적이 오는 친구들 있죠. 나 영어 성적 좀 올랐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 좀 더 하느라 영어 학습량을 줄여야지 라고 하시면요. 계속 영어 전 과목 점수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움직일 거야. 어떤 과목 점수 오르는 대신에 학습량 줄인 과목 점수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총점 자체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영어 학습량 줄이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영어 학습량 유지하시면서 다른 과목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 학습량을 늘리셔야죠. 학습량에 자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럼 점수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나온다니까. 알겠지? 자, 꾸준히 끝까지 영어 공부해서 이번 육모에 점수 잘 나왔던 친구들 수능에서도 고정 1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육모에서 간당간당 2등급 나왔던 친구들 자, 글 강좌 잘 잡아서 수능에서는 1 찍을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제가 육모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은 학생들의 고민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고요.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